안녕하세요. 봉당TV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교수님 오셨다고. 여러분 여기에 꽃 보이세요? 여기에 꽃 보이세요? 네. 팬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봉당 팬들이죠, 봉당 팬. 네. 진짜. 여러분, 우리 2부 시작해 볼 건데요. 2부에는 제가 1부 마무리하면서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좀 운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복이 들어오지? 지질이 나는 복도 없어. 막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교수님이 운이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얘기를 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그 누님인데 동생 같아요. 이게 크게 났어요. 왜 그러세요? 자, 우리 전국에 계신 복숭아학당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토 김승태입니다. 역시 겉토 김승태 무게 있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봉당 힐링 TV를 통해서 마음도 치유받으시고 또 새해에 대한 준비도 잘하는 그런 12월의 봉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날 때까지 저에게 묻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또 실시간 검색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답을 드리고 서로 의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식구들이 아마 귀가 쫑긋 열렸을 거예요. 나 이거 물어봐야지만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기쁜 소식. 아까 조금 전에 1부 딱 끝나자마자 우리 교수님이 총장님한테 저 총장님 한 번 안아야 됩니다. 한 번 안읍시다고 이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다고. 그 봉당에 오늘 녹화를 하러 지금 실시간 하러 왔는데 올해 연말 전에 제가 컨설팅 하던 일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을 또 새롭게 할 것 같아서 좀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봉당에 오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교수님하고 봉당하고는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교수님이 오시면 봉당도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한테도 또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뭐 총장님도 계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봉당의 모든 가족분들께서 좋은 기운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수님이 좋은 기운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총장님의 호도 지어주셨거든요. 태봉이라는 호를 지어주셨고 저의 호 희한하게 생겼다고 희한하게 생겼다고 희한이라고 지어주셨거든요. 기쁘리자에 얼굴 한자예요. 그래서 제 얼굴만 봐도 되게 기쁨이 있으시죠? 네. 그럼요. 희한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또 이렇게 좋은 기운을 많이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올해를 잘 견딘 것 같습니다. 올해 좀 힘들었던 모든 분들에게 그랬겠지만 뭐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다 힘드니까요. 이제 신춘년 새해에는 좋은 일 많이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맞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일단 우리 주제가 어떻게 하면 운 좋게 살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해주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삶과 미래를 경영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이. 삶과 미래를 경영하자. 그러면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삶과 미래를 경영하면, 내가 경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운이 들어온다. 그럼요. 그럼 어떻게 경영할까요?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실은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의 경도 공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 올해 경제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네, 경제가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기업인들이 경영자라고 하잖아요. 경영자. 경영자들이 올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영의 경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영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경영한다. 경영학자. 영어로? 아니, 네, 영어로. 매니지먼트. 그래요, 맞습니다. 매니지먼트. 훌륭하십니다. 제가 불어로 물어보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영어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영어를 띄어서 보면 man 플러스 age 플러스 month예요. 아, man 플러스 age 플러스 month. 네네네. 그럼 이제 man이 휴먼이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나이 들어가는 것이 경영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게 경영이다? 네네네. 그럼 다 경영하네. 그렇죠. 다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회사를 경영하지 않지만 내 인생을 이미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어려서 입신이에요 지금. 안 통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20이면 입신 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뭐 50이면 지천명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영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풀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성숙해가는 과정이 경영인 거예요. 성숙해가는 네, 과정이 네, 네. 경영이다. 그런데 이제 영어 영문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말로는 경영하면 그쵸.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자를 같이 병역해서 쓰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영 한자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그래 이끌어가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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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경영하는 거지.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네. 졸업장에 매니지먼트라고 써 있는데 한자로 경영이라고는 안 써 있어요. 한글로만 써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경영하다 할 때는 아까 man age라는 말도 있지만 네. 한자로는 이 경자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경자가. 경자가 네. 보통 성경 아니면은 불경 네. 이렇게 쓸 때 아까 쓰는 이제 경자. 그렇죠. 네. 역시 훌륭하세요. 가르친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제가 공부할 때는 그때 좀 그 사회적 이슈였던 것이 뭐였냐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하여야 하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기업이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네. 기부도 하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는 건 되게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80년대 그런 거 공부할 때만 해도. 그렇죠. 기업이 이익이 있어야 사회에 그렇죠.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굳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럼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근거할 만한 경영 이론이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서양 학문에서 막 연구하기 전이었거든요. 깊은 연구가 잘 안 됐을 텐데. 근데 동양에서는 연구가 돼 있어요. 그게 경영의 경자에 써 있습니다. 네. 경자가 네. 아까 글경자, 글경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자에는 그 사전적 의미, 모든 말은 사전적 의미가 있고 그렇죠. 내재적 의미가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길이다, 글이라는 뜻이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경영이나 경제할 때 경자가 글이라는 뜻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해석으로 보면 물론 이제 한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사전적으로. 네, 맞아요. 근데 그 말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까 우리 성창원 총장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네, 그렇죠? 그럼 성경의 경자하고 경영의 경자가 같아요. 네.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죠. 조금 많이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네, 경영의 경자, 뭐 경제할 때 네, 경자. 네, 네. 근데 성경, 불경하면 왠지 되게 막 성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죠. 경제 경영하면은 이렇게 조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왠지 좀 그 성경이나 불경 이렇게 할 때 경자가 같습니다. 그런 경자는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이런 게 담겨 있는 것 같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경영 경제 그러면 짤랑짤랑 웬 돈소리 나는. 근데 묘하게도 같은 글자를 써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경영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마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성서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게 성경이란 말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경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하고 달리 본래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담아야만 경이라고 합니다. 네.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담아야 그런 글을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유교 있잖아요. 유교. 그렇죠. 유교. 유교. 공자 하파엘. 네. 유교. 우리가 보통
성경 하면 이제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쵸, 예수님 그쵸.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 거죠. 네. 그럼 불경하면 부처님 말씀, 그렇죠. 석가모니 세존의 네, 말씀이 네, 있잖아요. 네. 그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자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유교. 어디에 써 있냐고요. 유. 예수님 말씀은 성경에 써 있어요. 네. 부처님 말씀은 불경에 써 있어요. 그럼 공자님 말씀은 어디 써 있을까요? 논어에. 그렇죠. 논어에 써 있어요. 그런 것도 아는구나. 난 매니지먼트만 아는 데. 그런데 왜 논어예요? 논경이 아니고? 왜 그렇죠. 왜 논어일까요? 제 생각에 저 네, 이제 네,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는데 네. 그 공자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적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요. 예수님이 성경을 직접 적지는 하긴 않으셨죠. 그랬구나. 그랬네. 아, 그렇죠. 예, 다 제자들이 적는 거예요. 아, 공자의 여러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네, 있습니다. 있죠. 예, 네. 묻습니다. 공자님께. 사는 어찌 되옵니까? 사. 이제 생과 사 할 때 사. 죽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인생 이후에 보통 이제 뭐 천국, 열반 이런 식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 참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공자님. 내가 생도 다 모르는데 어찌 살을 말하겠느냐. 그래서 논어에는 하늘의 이치가 없어요. 아. 인간의 도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서가 아니에요, 그죠? 아. 신의 예지 신인이 네, 덕인 뭐 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논어를 읽어보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건 있어도 하늘의 이치가 하늘의 없다. 이치는 없어요. 공감돼요. 네, 그래서 오. 논어라고 하는 겁니다. 논경이 아니고. 아. 그래서 왜 제자 백과 때 유가 이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유교가 된 것은 음. 경서가 들어가서 유교가 된 거예요. 아, 근데 네. 우리 노자 오빠는 도덕경이라 그래요. 네. 네, 그래요. 거긴 경이잖아요. 그 맞아요. 하늘의 이치가 어떻게 되고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 건 다 경서입니다. 그렇구나. 네. 경서 중에 신이 있으면 신앙이고요. 신이 없으면 종교적인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절대적 유일신이 있는 것은 신앙이고요.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종교죠. 네. 우리도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이 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종교적이거나 학문적인 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경이 답입니다. 그래서 경이 답이다.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에 맞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 하는 경영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회공헌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렇게 잘 살면 운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 시작이죠. 그게 시작이다. 네, 그게 시작입니다. 운이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공헌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총장님이 계속 하고 계시고 우리 그렇죠. 봉당 식구들이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이 좋은 거네 우리 봉당 식구들이. 그럼요. 아. 근데 이제 운을 좋게 하려면 이제 올해 보통 이제 제가 신수 봐드리고 있거든요. 신축여세에. 네.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상담도 하고 있고 대면 상담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새해 운이 좋으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근데 네. 진짜 운이 좋으냐? 네. 근데 고민이에요. 물어볼래도 고민이야. 그렇죠. 안 좋다 하면 어떡해? 안 좋다 하면 어떨까 봐 걱정이십니까? 그게 이제 착각인 것 같아요. 좋다 네. 하면은 기분이 좋은데 네. 저 진짜 사실은 저도 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받고 사실은 돈도 갖다 투자해봤어요. 몇백씩. 제가 진짜 해봤어요. 제가 300짜리 굿을 2번이나 해본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시니까?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경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네. 그런 얘기들 하세요. 내년에 운이 좋으냐 이런 얘기 하는데 운이 좋은 사주가 있느냐 이런 얘기 보통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일의 운세, 뭐 오늘의 운세 신문에 나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의 운세에서 나와요. 근데 왜 신문사마다 달라요? 똑같은가요? 신문사마다 달라요. 왜 그러죠? 근데 느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그거 다 그럼 말띠별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띠들은 네. 똑같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띠별로 똑같은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돌리는 거 아니에요?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딱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경영 경제 분야에서 네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부동산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다양하게 합니다. 그럼 내년도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자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똑같이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왜 처방이 다 다르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게 학이라는 거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추구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운명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고 찾아가는 과정이 경영의 과정인 거예요. 경영의 네, 과정이다. 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을 가지고 운명을 점치는 게 틀렸다 맞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운을 좋게 하는 걸 얘기하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이유가 학이기 때문에 네. 다르다. 사주명리를 보는 방식이 어떤 학파냐에 따라 다 다른 거죠. 사주명리를 보는 것도 다 학파가 있습니다. 있다는 네, 연구하신 분들에 대한 주장이 다 다르고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명리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란 이야기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렇죠. 예전에는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젊은 분들도 공부하셔서 사주명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사주풀이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주명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운명을 점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같습니다. 저도 관심은 있어갖고 네. 이따만큼 두꺼운 주역책 네. 2권 사놨어요. 그건 공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융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주역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하거든요. 네, 오늘은 뭐 전보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운수 좋게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게 좀 필요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에 대한 이야기. 네. 경중에 우리가 보통 사서삼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서삼경 중에 하나가 역경입니다. 역경. 맞아요. 그게 이제 유교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경서가 있어서 유교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서가 있어서 유학에서 유교가 됐다. 네, 경서가 없으면 교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다루는 방식이 있어야 경이라고 하고 경이 있으면 신앙이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거네요. 네, 운이 좋으려면 하늘의 이치에 반하지 않는. 그렇죠.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따르는, 인간의 행동을 하면 운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지금 그쵸, 들어보니까 쉽잖아요. 쉬우네요. 그냥 우리 나누고 베풀고 좋은 사람, 좋은 선한 영향력 미치고 그렇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보면 하늘의 이치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인간의 도리가 뭔지. 그럼 이제 하늘의 이치는 왜 종교도 교파 같은 게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공통적인 건 뭘까요? 모든 경서의 하늘의 뜻의 공통적인 것. 하늘의 뜻의 공통적인 거 뭘까요? 송병호 국장님 뭘까요? 찬양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이롭게 한다는데 동일하게 다 있어요. 모든 경서는. 그렇죠. 인간을 그렇죠. 사랑하고 가서 이렇게. 누굴 때려줘라, 괴롭혀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 맞아요.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지. 네,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하늘의 이치라는 게 이견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의 맞아요. 이치에는 하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인간을 용서하고 널리 사랑한다 이게 있어요. 그럼 하늘의 이치에는 뭐가 더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때가 있습니다. 때. 어느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뭐든 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때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인간의 도리를 행해서 운을 얻으려면 하늘의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 하늘의 이치는 크게 세부적으로 하면 여러 개지만 그게 하늘의 뜻, 인간을 이롭게 하고 두 번째 어떤 때냐라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이를 따지, 그렇죠? 그렇죠. 밥 먹고 있다죠.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다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게 해야 복이 들어오는 거죠. 운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봄에 씨앗 뿌리는 그렇죠. 거고. 네. 그것이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농번사에서.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네. 예를 들면 이제 농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입춘이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수 경칩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름까지 가잖아요. 가을, 겨울.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모내기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 있죠. 네. 예, 예. 근데 우리가 동지 한겨울에 모내기 합니까? 안 하죠. 아까 우리 성창원 총장께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동짓날 열심히 땅을 파야 그 모를 심어. 그 모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렇죠. 다 왜 그렇습니까? 얼어불지. 그 사람은 모를 심어서 곡식을 잘 키워서 여러 사람에 나눠주려고 했어요. 근데 뭐를 못 맞춘 겁니까? 때를 못 그렇지. 맞췄지. 때를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서늘히 했어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때라는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그때 네가 깨어 있으라. 많은 경서들이 때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오, 쉽네. 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인간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고 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때로는 알아요. 네. 근데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사실은 그 때를 알기에는 어렵죠. 정말 네. 그 성찰도 필요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주역 같은 거 공부하고 그쵸. 미래학도 공부하고 빅데이터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이렇게 좀 나오네. 이렇게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주명리를 보는 이유도 네.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시기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내가 좀 뭐 할 땐지 뭐 일을 벌릴 땐지 아니면 그렇죠. 말아야 될 네. 땐지 엄밀히 말하면 사주명리는 달란트하고 같습니다. 달란트하고 같다. 네. 사주명리가 달란트하고 같다?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하늘로부터. 거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동물, 반려동물이 있으세요? 동물을 좋아하진 않는데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가 어쩔 수 없이 아. 좋아해요. 가족 누군가가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강아지가 앞에 있어요. 네. 강아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저걸 어떡하지? 저거 날지도 못하고 저거 너는 어떻게 다리가 4개씩이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아니 네. 우리 집 강아지 오면은요. 제가 그래도 안고 네.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그렇죠. 이러죠. 강아지가 다리가 2개면 어떨 것 같으세요? 2개면 이상하죠. 아주 이상하죠. 네.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게 사주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에 의해서든 자연적인 의미에서든 예를 들면 물고기가 물고기 모양인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물고기 다우니까. 그렇죠. 네, 그게 달란트예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물고기를 보고 이거 어떡하냐? 나와서 걷지도 못하고 이빨도 없네. 얘 생긴 것 좀 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하죠. 안 해요. 우리가 저 독수리를 보고 저 어떡하냐? 저 불쌍해서 물에 가서 수영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안 하죠. 네. 근데 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하지 마세요. 다 생긴 이유가 있어.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아까 이제 우리 성창원 총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이제 릴레이로 하면 그래 이해가 쉬우니까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네. 네. 물고기를 보고 보기에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그렇죠. 그 독수리를 보고 보기에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그렇죠. 우리도 보고 좋았잖아요. 저를 보고도 참 네. 좋아하셨을 것 근데 너 왜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물고기한테 그렇게 안 해. 안 하는데. 네, 안 하는데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겨 처먹어가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운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운으로부터 네, 멀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뜻은 이미 다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신이 맞아요. 창조하시고 다 아름다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순간 운이 달아나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는데요.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은 네. 어떠세요? 가끔 정말 살면서 아니라는 내하고 안 맞아서 아니라는 진짜 쟤는 왜 저래?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쟤 왜 저래 이렇게? 네.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응, 그렇지 맞아요. 그 나하고. 본래가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나하고 안 맞는다고 왜 쟤를 그렇죠. 저러냐. 근데 네. 아마 위에 계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너는 그 모습이 이쁘다고 이렇게 봐주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아까 이제 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을 해야 된다. 삶과 네. 미래를. 그쵸. 그 경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늘의 이치. 예,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냐?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 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점심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밤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주변에게 우리가 이제 부모나 선배로서 또는 교수로서 학생들이나 제자들 또는 이제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은 그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수업 시간인데 왜 졸아 이러잖아요. 네, 밤에 맞아요. 밤에 조는 애를 보고 너 왜 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때에 맞도록,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과 때에 맞춰서 인간의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배고플 때라는 걸 느끼는 건데 그렇죠. 내가 허기를 아무 때나 느끼는 건 정상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죠. 그렇죠. 병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에 맞는 때를 알면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좀 빠지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음식을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파서 막 밥을 먹어. 그런데 배가 부르면 이제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신호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가 부른데도 음식이 맛있다고 더 먹어. 네. 그게 이제 바로 때를 그렇죠. 주신 뜻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충만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과하게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또 막 배가 막 고픈데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욕심에 굶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안 돼요. 그런 경우 네. 있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달란트예요. 내 사주. 달란트가 어떤 건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고기는 우리가 이제 물고기 학자들은 얘 생긴 걸 보고 민물고기입니다, 바다 물고기입니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얘는 찬물에서 자는 한랭성 어류입니다, 난줄성 어족입니다. 이런 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행자는 뭘 잘하겠구나, 무슨 장점이 있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달란트를 잘 발휘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알기 위해서는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사람의 강점을 자꾸 끌어낼 수 그렇죠. 있도록 해줘야 되고. 네. 그런데 아까 물고기 얘기할 때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안 하죠. 근데 그 아이가 다리가 없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안 않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긍정으로 보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을 만나면 장점을 먼저 보나요? 단점을 먼저 보나요? 단점을 많이 보죠. 근데 그 운이 이만큼 왔다가 저만 다시 그쵸. 가고. 단점을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가 또 내 네. 운이 나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꾸 네. 긍정적인 거, 강점을 보려고 네,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이제 어쩌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그러고 네.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운에 대한 건 중에 하나. 긍정적으로 봐야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에 맞게. 근데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자 운이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그렇죠. 된다.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행동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한 가지. 사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네. 또는 우리가 MBTI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적성 검사잖아요. 네. 홀랜드 검사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뭔가 서류에 적어가지고 데이터로 그림이 나오면 믿을만한 것 같은데 사주 같은 거 생년월일시에서 보면 그거 참 미신같이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걸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심리학자로 이제 이런 그 MBTI나 이런 것에 근간이 됐던 심리학을 만든 사람이 융인데요. 네. 융도 주역을 공부했었어요. 그런 것들. 가끔 이제 외국 책을 보면 주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역이 영어로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역이 영어로 책 제목? 네. 잘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변화에 관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Book of Change. 예. 그게 주역입니다. 주역이라고 되어 있는 책 제목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하면 운명이 결정된 겁니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주역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대신 때에 맞춰져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오늘 다 어렵지만 이제 네. 운 좋게 하는 얘기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네네. 거니까
일단 그 운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하늘의 이치는 알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하늘의 뜻, 인간을 이롭게 한다. 나도 나 자신을 이롭게 하고 옆에 계신 친구분들, 어르신들, 뭐 다 후배들 이렇게 한다. 인간으로서 이롭게 한다. 그 대신 그들이 하늘이 원하는 때에 맞춰 일한다. 그렇죠. 이제 인간의 도리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거기에 도리는- 맞게 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인, 의, 예, 지, 신, 충, 우, 덕, 단, 인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때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운이 다 들어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네. 문득 이렇게 생각났어요. 네. 근데 되게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선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네. 지질이 가난하게 살면서 네. 힘든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 자기에게 맞지 네. 않은 일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손흥민 선수라고 아세요? 축구 선수. 네, 축구 선수. 네.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구를 했겠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알 수는 없지만 손흥민 선수가 운동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부모님이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얘를 씨름을 시켜야겠다. 응. 그래서 씨름을 했으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강호동은 씨름해서 잘했죠. 이게 물론 손흥민 선수도 씨름을 잘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렇게 성적을 올리는 축구 선수만큼까지는 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손흥민 선수에게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대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의사 선생님이 됐을까요? 됐을 수도 있겠죠. 네,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전 세계인들이 방송으로 열광하는 의사 선생님이 됐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방송에 계속 나오는 의사 선생님은 아닐 거다. 이게 상식적인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자기의 길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떤가요? 저는 그러면은 지금 제한테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이제 사주도 보고 이름도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날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건 생심이에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네. 저기 여기 계신 분들 이따가 저기 저한테 제가 접수 받을게요. 이거는 그냥 봐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받고 특히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10,000원씩만 받겠습니다. 실은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서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새해 앞두고 11월 중순부터 막 올라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코로나도 있고 또 먼 거리 오고 이래서 요즘 이제 전화로 제가 상담합니다. 나중에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실은 오늘 8시부터 제 10시까지 상담이 4명이 있었어요. 이제 봉당 촬영해서 오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리 땡겨서 다 하시고. 여기 운전하고 오면서 상담을 하느라고 차를 세웠다가 오고 길도 헷갈리고 잘못 들고만. 그래서 늦게 도착했곤 했습니다. 1시에. 아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 귀한 이야기 해주시려고 그냥 이렇게 애써서 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는 총장님이 하셨습니다. 봉당 가족 모두가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성차원 촌장님이 잘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봉당 가족 모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뭐 MBTI, 뭐 디스크, 홀랜드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맞아. 사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뭐 운명이다 아니다 이건 뭐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라. 왜냐면 운이 좋게 하는 것 위해서 그걸 나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내 혈액형을 알고 있는 것은 내 안전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내가 내 성별을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여탕에 확 들어가면 이상할 거니까 나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성별도 알고 뭐 내 혈액형도 알고 그다음에 MBTI 같은 또는 뭐 홀랜드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하늘의 이치와 이 인간의 도리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정말로 운이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때를 못 맞추면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동짓날 뭐를 심으면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식하다. 무식한 짓 한다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일 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때에 맞춰서 무슨 일을 하는데 운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은 언제 오는 것 같으세요? 삶을 살아오시면서. 운은 제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때. 운이 내가 마음이 편한지 알 것 같으세요? 알죠. 아 그래요? 네, 걔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나한테 들어와야 될 때인지 아닌지 지가 알고. 말해놓고도 말이 안 맞는구나 지금.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람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네. 왜 가끔 우리가 이제 그 동물들이 나오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이제 다큐 같은 걸 보면 동물들이 세상을 보는 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은 우리와 같은 색깔을 다 인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발열되어지는 열로만 인식하는 경우도 다 다르잖아요. 인식하는 네. 방식이. 네. 동일합니다. 그럼 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보는 방식이 있어요. 운이 우리를 네, 바라보는 우리를 방식. 바라보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해당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미 있어요. 긍정적일 때. 아니야. 일단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 이롭게 할 때, 누군가한테 이롭게. 네네, 그렇죠. 일단 나에게. 나에게 첫째 나에게 이롭게 할 때. 나에게 이롭고 타인에게 이로울 그럼 때. 운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꼭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 세븐 헤빗이라는 네, 책이었어요, 그죠? 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하고 연관이 사실 있는 겁니다. 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음 강연 기회가 있으면 한자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언제 갈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물질에도 기운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네. 그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운이라고 하는 기운은 언제 가냐면 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때하고.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올 때 다 허둥지둥 서둘러서 왔어요. 그러면 운이라는 녀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되게 조급하게 보고.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이라고 불리우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행행자의 운운자를 쓰는데요. 그가 내가 가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운이 오는 겁니다. 운이 내게 와서 맞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간적 여유. 내가 급하면 운이 와도 왜 우리 급하면 이따 봐 이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운도 내가 막 바쁘면 너 바쁘구나 너 가네 좀 이따 올게 해도 안 와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밀어놓고 있으면 예를 들어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12월 올해 31일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거야 하는 게 있는데 그럼 12월 31일 날 마지막에 해도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일 해버렸어요. 그럼 나에겐 얼마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8일이니까 22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래야 행운이 내게 오면 내가 행운을 잡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딱 해놓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때 운이 온다. 왜냐하면 운이 오면 내가 운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운의 행운이 가진 특징 첫 번째 뭐냐면 할 일을 다 하고 도리를 때에 맞춰서 도리를 다 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나를 잡으러 오는 자에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항상 새벽에 깨어 있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운을 잡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 가기 전에 몇 시까지 가야 된다 그러는 거를 가는 동안에 20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정시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20분 전에만 가면 되니까 40분에 출발한다. 그러면 꼭
신호등도 내 편을 안 들어줘. 맞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사회적 법칙으로도 이제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불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라고 해요. 반대로 불운은 언제 오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뤘다 맨 끝에 하면 걔도 같이 와요. 네, 불운은 분주한 사람에게 자주 찾아갑니다. 불운은 분주한 사람에게. 우리가 퍼덕거리면 먼지 나잖아요. 그쵸. 네, 불운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네. 저 오늘 교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 운이 오는 거예요. 4시도 그렇죠. 안 돼가고 네. 3시 반에 네, 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운이 네. 오는군요. 그러니까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뭐냐면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준비된 미리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때를 알아야지. 그쵸. 왔을 때 딱 잡는 잘. 거. 기회를 잡은 사람. 운은 내가 잡는 게 아니라 그가 와서 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아, 한 가지 확실한 거 운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계속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나쁜 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좋은 기운이 쌓이면 좋은 사람이.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운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으로 말하면. 나빠요. 사람으로 말하면 운은 기억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글쎄요, 좋을까요? 기운이 나빠요. 운은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100명이 살면 100명의 행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씩이면 200개의 행운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한테 갔는데 바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여유 있는 사람이 주고 갔어요. 이 사람이 와서 2개를 줘야 되거든.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없어. 그 사람에게 행운을 줬다는 기억이 없어서 또 그 줘. 사람이 준비되면 또 줘. 또 줘. 네, 또 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불운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얘한테 불운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기필코 주려고 그래. 그런데 언제 얘한테 못 가요? 여유로운 쪽에 내가. 행운이 충만하면 불운이 못 가요. 행운이 충만하면. 행운이 충만하면 불운이 못 가는 거예요. 와.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오, 여러분, 이야, 감동이다, 그죠? 그게 경영의 법칙입니다. 이게 경영의 네. 법칙이야. 와.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에 맞게 행운을 부르는 법. 오,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아까 우리 송 총장이 말씀 중요한데 때에 맞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신축년 새해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도 해보시고 그렇지. 그걸 뭐 사주로 보시던 또는 뭐 타로로 보시던 아니면 내 미래 계획으로 보시던 다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네. 와, 그래서 행운을 많이 얻으시는 신축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신축년 새해 전체적인 총론을 하면 네네. 새해에는 올해보단 누가 봐도 좋겠죠. 올해같이 이러면 어떡하겠어, 그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 영향으로 보면 저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막 이제 눌려 네네.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이게 눌리다 해서 터지면 더 힘들지.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좋을 거고요. 내년은 아. 아까 우리 성창원 총장도 기운이 좋으신 것 같아. 네. 내년은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실이 좋은 해입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내년을 맞으시면 좋아요. 농사 짓는 네, 마음으로. 그러니까 농사지를 짓는다는 거는 이렇습니다. 모내기를 혼자 합니까? 여럿이 합니까? 여럿이 하죠. 그렇죠. 네, 여럿이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행운의 법칙하고 연관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운은 내가 나한테 온지를 잘 모를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옆에 사람이 얘기해주는 운은 100% 맞는 겁니다. 와. 너 무슨 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건 100% 맞아요. 오. 불운은 안 맞아요. 옆에 사람이 너 뭐 불운하 그건 안 맞아요. 근데 행운은 100% 맞습니다. 교수님 와. 저한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귓속말을 내가 나중에 하니까. 아니 그냥 아. 운이 온 것 같다고. 신축년 제가 말씀드렸죠. 신축년 새해 오행자 우리 본부장께서 좋습니다. 신축년 새해는 좋아. 올해는 좀 힘들었는데 내년에 굉장히 괜찮으세요. 네. 자, 빨간색 입지 말라 그랬죠? 네, 빨간색 입지 말고. 네, 왜냐면 그 색깔 얘기해서 이제 뭐 색깔을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카멜레온이라는 거 있잖아요. 카멜레온. 자기가 보호하고 싶을 때의 색깔과 자신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의 기운은
빨간색을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아, 내가 총장님 네, 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때는 초록색인데 날 때는 황금색이잖아요. 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초록을 심을 때에도 이게 별을 심으면 황금색이 나온다는 걸 알고 그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얘는 귤이 나오니까 귤이 열릴 나무니까 뭐 색깔이 뭘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살피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운 좋게 하려면 네. 신축년세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때에 맞는 일을 한다. 네. 미리미리 하여야 한다. 미리미리 한다. 그리고 행운을 봐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행운을 봐줄 사람이 있어야 돼.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하네. 그렇기 때문에 봉당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복수한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오는지 안 오는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총장님이랑 다 같이 봐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서로 그 사람에게 행운이 가고 있는 걸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면 신축년 새해에는 모두가 좋은 행운을 많이 맞으실 거고요. 행운을 많이 맞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불운은 도망간다.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신축년 새해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댓글을 한번 볼게요. 교수님. 네. 보니까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누구를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러세요? 뭔가 누가 한 선물을 분만. 주고 싶어요. 교수님 칭찬을 무지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빠져듭니다. 목소리도 우렁차고 힘이 넘칩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쏙쏙 옵니다. 이분 누구실까요? 근데 이분은 이름이 없네. 닉네임이 닉네임이 그거예요? 닉네임이 빠져듭니다. 목소리도 우렁차고 힘이 넘칩니다. 이분이 닉네임이에요? 나는 교수님 목소리에 빠져든다는 줄 알았어요. 제가 크게 안 놀래잖아요. 그러셨구나. 좋아요. 그런 닉네임이 있었나? 그랬구나. 자, 우리 유정민님 안녕하세요. 늘 활기 넘치는 힐링 웃음 바이러스. 유정민 선생님이 누구실까요? 유정민 선생님, 유정민 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유정민 선생님?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정민 선생님. 유정민 선생님은 이름만 이렇게 딱 봐도 느낌으로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고요. 건강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 혜림쌤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네요. 혜림쌤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혜림쌤이 누구예요? 모르니까 교수님 그래요? 교수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황선정 가수님도 오셨네. 자, 황선정 가수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황선정 가수님이요? 네. 자, 우리 황선정 가수님 여기 황선정 좋으신 말씀. 뭐가 궁금하실까요? 황 선생님 뭐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네, 하죠. 우리 황선정 가수님 특별히 당첨이십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답변해 주신답니다. 네, 와우. 글 올려주세요. 글 올려주세요. 네, 글 올려주세요.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참고로 우리 그 성창훈 총장님이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올해 내년 아주 좋은 시기니까. 네, 맞아요. 총장님, 그 교수님이 기억나요. 작년 연말인가 올 새해에 3년간 아주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총장님 되게 좋을 거라고 그러고 저는 좀 조심하라고 그러셨던 거 기억나요. 그 성 총장님 잘 쫓아다니세요. 그러려고요. 제가 그러려고요. 선생님 아까 빠져듭니다 부분은 네. 우리 봉당 톡방에 자주 오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요. 봉강 톡방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네요. 우리 황선정 가수님이 뭐 딴 거 하고 계신가 봐요. 바쁘신가 보다, 그죠? 자, 우리 안민숙 선생님. 안민숙 선생님, 당첨 축하한다 그랬는데 축하해주는 사람한테 우리 안민숙 선생님 대전에 사세요. 그러세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지금 이제 강사하고 계시는데, 그러세요? 안민숙 뭐가 선생님. 궁금하실까? 궁금한 거 얼른 물어보세요. 안민숙 선생님. 궁금한 거 얼른 물어보세요.
아이고 참말로 지금- 봉당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봉당을 꽉 잡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러세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 어쨌든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 것 같은데 신축년은 말씀드리는 농사 짓는 마음으로 주변의 여러 사람과 꾸준히 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함으로써 잘 성숙하게 이겨내셨잖아요. 마무리까지 이 추운 겨울날 잘 이겨내시고 신축년 새해에는 모두가 운을 가득 모으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기분도 좋아지고 왠지 뭔가 막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운이 오는 방법, 운이 좋은 사람으로 사는 방법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아셨죠? 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할 일을 미리미리 딱 해놓고 사람들한테 우리 봉당의 문화를 같이 가면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늘 주고 또 주는 마음, 늘 베푸는 마음 우리 총장님 맞춰서 같이 가다 보면 정말 좋은 운이 올 것 같습니다. 때를 아는 거, 지금 내가 뭐 할 때인지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에 맞춰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혜숙 시인님이요, 그 시집들 좀 처음 오신 분들한테 드리라고. 예, 지금 우리 안혜숙 시인이 작년에도 시집 민들레 꽃이 하늘을 날다 하고 올해 청소시인이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시를 쓰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따가 책 시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안혜숙 시인님은 그러네요. 우리 황선정 가수님 뭐라고 썼는데 제게 네. 그런 시기가 언제일까요? 라고. 생년월일 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가수 활동이 활발하여 네. 활발하며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생년월일을 올려주시면 교수님이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황선정 가수님하고 안미숙 선생님 두 분은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전화를 주시면 아마 상담을 잘 해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저는 참 좋으네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떡하죠? 아마 교수님의 기운을 막 더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마무리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서로 좋은 것이죠. 네. 그게 좋은 것일까요? 그럼요. 희한하게 좋아. 희한하게 좋아. 아이고, 어쨌든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운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교수님이 정말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 경영은 결국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때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시면서 또 그런 운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로를 운이 오는지 지켜봐 주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늘 서로에게 관심입니다. 저 사람에게 운이 들어왔구나. 야 빨리 너 운 왔어. 얼른 잡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네, 거.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는 우리 봉당 가족이 되길 바라고요. 마무리로 인사. 마무리 이제 진짜로 마무리. 진짜로 마무리요? 봉당 가족 모든 분들께서 신춘적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고 풍성한 결실 누리는 신축년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더 좋은 기운을 담아서 우리 교수님의 기운 오늘 주신 거 꽉 붙들어가지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